네, 진실 공방 뭐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김태현 변호사 보면은 먼저 이제 권유를 했는데도 이제 코로나19 만약에 안 받았다. 거부를 했다. 이러면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일단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거예요. 사실관계 다툼이 좀 있죠. 네네. 지금 병원 측에서는 우리 애초에 이제 보도 난 건 여러 번 권유를 했는데 이 사람이 노했다라는 게 보도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방병원 차트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한방병원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그리고 보건당국도 그거를 당국도 확인했다고 하는데 일단 30일 환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제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는 거고 본인이 병원에서 요구한 적도 없고 병원 가보다 보건소 갔더니 보건소도 안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 사실관계 다르죠. 네. 근데 일단 애초에 보도된 거대로 그리고 그 최도난 한방병원에서 얘기한 거대로 그 권유를 했는데 이 사람이 거부했다는 것이 맞다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비난은 가능하지만 이거를 지금 뭐 감염병 관리법 위반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검사 거부했을 경우에 검사를 권유했는데 그거를 거부했을 경우에 처벌되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강제 의무 조항이 아니니까. 그래서 만약에 애초에 보도된 그러니까 그 한방병원 입장이 맞다고 전제하고 말씀드려도 31번 환자한테 도덕적인 비난을 할 수 있는데 법적인 책임은 묻기는 어렵죠. 네. 네. 부처장 지금 31번 확진자의 뭐 경로나 이런 게 관심이 많은데 네. 이런 거에 대한 역학조사를 할 때 뭐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뭐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31번 환자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요. 이 청도에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 역학조사할 때 본인이 얘기를 했으면은 쉽게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정할 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청도에 갔다는 얘기를 끝까지 우리 역학조사관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떻게 확인을 했느냐면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 조회를 해보니까 청도 인근에 있는 찜질방에서 2만 원을 결제한 것을 확인한 겁니다. 네. 예,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면 사람이 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분의 휴대전화의 GPS를 다시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청도에 간 것으로 나중에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가지고 이제 이 환자에게 다시 확인을 요청하니까 가긴 갔다. 그런데 뭐 찜질방만 이 친구와 다녀왔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의 이런 얘기와 이 역학조사 과정을 보면 무언가 이분이 속 시원하게 자신의 동선을 밝히지 않고 있구나라는 좀 심정이 들고 있고요. 또 이분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천지 교인이고 또 만약에 이만희 총회장의 형님 장례식장에 갔다 온 거 아니냐. 이것을 만약 먼저 특정할 수 있었더라면 뭔가 이 조치를 좀 빨리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분이 자신의 동선을 좀 늦게 가르쳐주고 또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는 바람에 이 확인 과정에서 지연이 됐고 이 지연 과정에서 더 많은 이 감염이 일어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지금 싹트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신천지라는 그 종교를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어떤 비방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감염 경로와 동선을 파악하는 게 방역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루는 내용이라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백 교수 보면은 이 빨리 검사를 받아야지 경증일 때 검사를 받아서 치료를 받아야 더 빨리 뭔가 이게 치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감염 경로를 믿을 수 없다라는 논란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 방역에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이 31번 환자에 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제가 거꾸로 변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15일 날 폐렴 소견이 나와서 진단을 해갖고 31번으로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전의 시점에서 두 번의 권유를 받았을 시기에는 실제로는 그 날짜를 살펴보시면은 영남 지역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예 청정 지역이었고요. 네. 본인의 증상도 폐렴 소견이 아니었고 열이 나고 기침 뭐 약간 있는 정도였기 때문에 그 한의사 선생님이 사실은 대단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의심해서 한번 진단을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네. 그 다음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째에도 네. 한의사 선생님이 그거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거부를 한 거는 사실은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권유를 해도 본인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어떤 진짜 상식적인 의심이 가야만 그거를 권유를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그 시점에서 보면은 권유할 만한 상식적인 판단은 내릴 수가 없었지만 그 이후에는 CT 소견상 폐렴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받아보는 게 낫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네. 그 이전의 시점에서는 사실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 가도 안 됐었습니다. 그 중국 갔다 온 경력도 여행력도 없고 해외 여행력도 없고 중국 사람 만난 적도 없고 영남에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받아주지도 않았다는 것도 맞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다 어떤 증상이든지 의심이 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진단을 받아야 하겠고 진단을 받아서 음성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 진단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자가격리를 꼭 해야만 네. 일단 양성이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킬 우려가 없어지는 거고 특히 그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것들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강제적인 건 아닙니다. 진단에 들어갔을 때 2일간 자가격리를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2일간이라는 건 의미가 없고 시간이 걸려서 언제 진단이 양성 음성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 진단이 나올 때까지는 자가격리를 함으로써 더 이상의 전파를 막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방역당국의 지시에는 따라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구차장께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31번 확진자 굉장히 말이 많은데 네. 중수본에서는 이 사람이 2차 감염자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이 신천지 내에 다른 어떤 슈퍼 확진자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 염두하는 그렇습니다. 걸까요?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분이 이제 원래 그 다른 신천지 교도들을 감염시킨 이 슈퍼 전파자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로부터 전파됐을 개연성이 높은 2차 감염자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에게 이 최초의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사람이 누군지를 찾기 위해서는 정확한 동선을 확인을 해야 되고 접촉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청도에 갔다 온 사실을 뭐 GPS나 신용카드 내역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미리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또 추가로 만난 사람이 누굴까? 이거에 대한 지금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역학조사를 상당히 좀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분이 뭐 신천지 교도라고 해서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이 됐고 이 감염 원인을 빨리 찾아야 추가 확장을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동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 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감염병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누구를 접촉해서 어디에서 감염이 됐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겁니다. 지금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와 이 대구광역시에서는 이 31번 확진자의 동선을 찾는데 지금 행정력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신천지 교회 홈페이지를 보면은 이 코로나 진원지라고 보이는 우한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웠던 적이 있다. 뭐 이런 그런 어떤 흔적이 있어서 이제 주변에서는 혹시 여기서 세웠다가 여기서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지역사회 전파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합리적 의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대구 청도에 있는 이 대남병원에서 그 신천지를 창립한 그 교주 이만희 씨의 친형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장례식에 과연 이 중국 쪽에서 특히 우한 쪽에서 이 방문한 사람이 있느냐 이런 의심이고요. 그 의심을 낳게 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신천지 홈페이지에 있었던 우한 교회를 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 성경 교육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잠시 있다가 지금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한과의 연관성이 혹시 신천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신천지 측에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만약에 우한에서 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정부 당국에 방역 당국에 얘기를 해서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할 수 있게 한다라면 추가 감염 우려를 좀 예방할 수 있을 텐데 앞서 말씀드린 31번 확진 환자처럼 본인이 청도에 갔다 온 것을 다른 방법으로 당국에서 확인한 뒤에야 뒤늦게 확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장례식장에 온 사람 또는 우한에서 온 사람이 신천지와 관련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낳고 있습니다. 내일 신천지 측에서 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이 명백하게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 변호사, 지금 이 신천지 예배 방식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게 오밀조밀 않는 그렇게 예배를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감염병 확산하는데 좀 치명적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렇잖아요. 똑같이 병원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이제 병원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제가 밖에 이제 이 광화문 광장에 밖에 돌아다닐 때나 이 굉장히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가 전염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하루 옆에도 붙어 있고 하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신천지라는 이 곳이 보니까 이 예배 방식이 물론 뭐 대부분 교회나 성당 같은 경우에도 신도가 많은 교회나 절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붙어 앉긴 하는데 이 신천지라는 곳이 바닥에 이제 더 좀 좀 따닥따닥 붙어서 앉는다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신천지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원래 신천지라는 이유로 건축가가 잘 안 나오니까
우리 예배당은 부족하고 신도는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붙어 앉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왜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냐 이렇게 이제 불만도 표출했다고 하는데 신천지 예배 방식이 잘 됐다 잘못됐다 우리가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어찌 됐건 간에 밀폐된 공간에 신도들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 그게 이제 잘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예배 네. 방식이 어쨌든 신천지 신도 중에 누구 몇 사람이 감염자가 바이러스 보균자가 있으면 밀폐된 공간에서 한두 시간 동안 붙어서 막 예배를 보기 시작하면 그 비말을 통해서 감염될 확률은 당연히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신천지 쪽에서 많은 지금 감염자가 나오고 있으니 빨리 그 신도 명단들을 완전히 공개를 해서 당국에서 추적해가지고 더 이상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라는 게 이제 언론과 당국의 요구 사항이고 내일 신천지에서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할지 좀 지켜보시죠. 네. 네. 부처장 보면은 네. 이 신천지의 어떤 포교 활동에 대해서도 말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비밀스러운 포교 활동. 네. 뭐 이런 게 얘기가 있던데 어떤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를 연구하는 분들의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전도를 목적으로 시민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뭐 성격 검사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사람들과 어떤 친분을 쌓고, 어느 정도 친분이 쌓여진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는 이런 그 독특한 전도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신천지 교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고요. 또 이 교단에서는 다른 일반 그 기독교나 개신교와 달리 이 일정한 특정한 숫자,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14만 명의 어떤 그 확실한 이 신도가 되어야 뭐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런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상당히 좀 많은 뭐 경쟁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포교도 더 열심히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좀 보이지 않게 포교 활동을 하고 보이지 않게 전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은밀한 어떤 그 전도 이런 것이 이번 그 코로나 확산에 좀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백 교수 그런데 지금 확진자 중에 보면은 어머니에게 간을 이식한 딸이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것으로 확진이 되면서 그 수술을 한 병동은 폐쇄되고 또 의료진은 격리되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신천지 이 교인들이 자기의 신분, 즉 내가 신천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네. 미리만 얘기만 했어도 어떤 검사를 통해서 유전자 검사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미리 좀 예방이 가능했었을 텐데 그것을 안 하고 확진이 돼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어머님뿐만 아니라 그 의료진까지 전체가 네. 또는 그 병원 자체가 지금 폐쇄되는 상황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지금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은평 성모병원인 경우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그 이성 요원 한 명이 감염이 됐는데 환자가 한 명 감염되었고 결국은 그 병원 자체가 폐쇄가 되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 대구에서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한 사람의 확진자가 얼마나 옮겼는지는 모르지만 그 병원 전체와 의료진들, 관계 있는 분들이 전부 자가격리가 되게 되면은 앞으로는 아마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의료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병원이라는 계통 안에서는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해서 또 만약에 확진자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 범위를 정해서 소독하고 또 다시 문을 열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은 지금 이와 같은 확산 속도라 그러면은 수도권도 이게 만만치 않은 것이 몇 개의 대형 병원이 문 닫게 되면은 환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바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폐쇄가 된다는 거는 아예 그 병원 자체를 저희가 이용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 같은 경우는 대구에 있는 보통 대학병원들이 다 응급실이 다 폐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거기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들 14일 격리가 되니까 일단은 인력이 부족하고 응급실이 폐쇄되니까 대구에서 응급 상황이 된 사람들은 지금 대전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공백이 생기고 또 병원은 계속 폐쇄를 하는 것은 아니고 사흘 정도 있다가 다시 개원을 할 수가 있지만 의료진은 안 그렇거든요. 의료진은 바꿀 수는 없고 그분들은 격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인적 또 물적 병원이라는 그 특수성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어떤 검토가 필요해서 좀 변경이 돼야지 그 병원 전체 혹은 은평성모병원 경우에 지금 한 명 확진자가 생겼지만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자가격리고 네. 병원은 지금 외래가 폐쇄됐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입원 환자들을 다른 데로 이송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은평성모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다른 병원에 이송을 하려고 그러면 그쪽에 받아줄 리가 없거든요.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송도 어려운 상황이고. 이송도 어려워지고. 네. 네, 결국은 입원 환자는 유지할 수밖에 없지만 새로운 환자를 못 받는다는 의미는 이 병원은 지금 기능을 못 한다는 얘기가 네.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큰 대형 병원이 그 한 명의 이송 요원 때문에 이제 줄줄이 환자가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병원 전체를 폐쇄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네. 지금 보면은 그 신천지에 이만희 총회장이 이제 보낸 네. 특별 편지를 좀 보면은 뭐 당국 지시에 협조하자. 네. 뭐 이 부분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내일 또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그동안 있었던 왜곡을 좀 바로 잡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지금 네. 또 문제가 된 게 보면은 네. 600명 정도가 네. 이 연락이 안 되고 정부와 연락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대구시에서 이 신천지 신도 9,336명을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이 가운데 1,276명이 이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670명은 직접 연락이 닿지 않아서 이분들이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그 신천지 측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요. 대구시뿐만 아니라 이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이 방역 당국의 이 신천지 교도 중에 이상 증상이 있는 사람들의 연락처와 명단을 신속하게 전달을 해서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1등 공신으로 신천지 교인들이 좀 앞장서자 이런 기자회견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걸 뭐 악마의 짓이다 또는 뭐 신천지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더 많은 국민들은 신천지를 좀 외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갑자기 갑자기 확진 환자가 늘어난 것이 신천지에서 예배를 본 사람들이 지금 확진자로 그 판정이 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확진 환자들을 더 먼저 공개를 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신천지 교인들이 좀 앞장서자 이런 메시지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아침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대구시에서 이제 파악이 된 7,000명 정도의 이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해서 대구시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모쪼록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나머지 연락이 안 되는 600여 명도 지금 빨리 저 상단에 보시면 1339 여기로 이제 전화를 주셔서 빨리 좀 확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종교 자체 때문에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를 믿는 이 교인 가운데 이 코로나라는 어떤 신종 그 바이러스에 대한 이 확진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퇴치하기 위해서는 누가 의심 증상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공개를 하고 그 정부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 감염병 예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신천지가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이 신천지 교인들께서도 반드시 좀 인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